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획이 그어진다. 한국군은 오늘부터 국산 KF-21 전투기와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 X의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오늘 KF-21 전투기의 1호기와 2호기가 하중 구조 시험에 들어갔다는 내용과 동시에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서 KF-21 전투기가 등장하는 2026년까지 1차적인 스텔스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한 한국 공군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의 출처는 대구 구려제국. 이것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KF-21 전투기와 동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순간 화력을 높이는 용도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적군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인 체계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꿈과 희망이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와 함께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 라인은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는데요. 국내 방산기업의 핵심인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꿈꿀 수 있는 KF-21은 미래 전장을 압도할 차세대 전략무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언급한 스텔스 유무인 체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장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이것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이번에 발언한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며 이것을 지칭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국방부 기자단을 초청해 가오리 X의 비행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당시 처음 공개된 국산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탐 스텔스, 무미 꼬리 날개가 없는 기술 시범기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개발의 혈안인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6세대 무인 전투기는 적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단발 엔진에 꼬리 날개 없이 비행하는 기능이 핵심인데 가오리 X가 그 형상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이미 일반 활주로에서 이착륙 및 비행 시험에 성공한 상태로 비행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초청 행사를 본 미국의 군사 전문 기관인 NA 싱크탱크에서도 한국이 공개한 무인 비행기 군집 제어 스텔스기에 대해 흥미로운 기술 및 무기 체계를 평가했는데요. 향후 KF-21 보라매가 가오리 X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유무인 체계를 구성할 것이며 필수 무인 항공기, 군집 지역 기술 등을 조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매체 그랜드플릿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댓글 반응은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무기 기술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산악관이 일체가 되어 군사 분야에 응용 가능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군사산업 국가 체계로서는 일본보다 성숙하고 있잖아. 한국은 무인 비행기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 현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둥. 실물까지 공개돼버리자 과거처럼 비웃기도 불가능해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 외에도 중국의 신화 군사망 전문 글로벌은 우리나라가 공개 행사를 가지기 전에 한국은 스텔스 무인기 기술 확보에 대부분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대구 구려제국 TV. 당시에 중국의 신화닷컴 군사 언론은 한국이 TOC 훈련기를 통해 이제 막 항공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고 말하면서 그 때문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기술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외에는 한국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중국인들은 미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같은 첨단 스텔스 공격기는 5세대 모델에 비해 기술이 훨씬 까다롭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산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전망과 달리 떡하니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해냈고 마침내 오늘 KF-21 전투기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중국의 국영 언론들도 한국의 저력에 굉장히 당황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통쾌하군요. 중국, 일본 모두 우리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는 단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되게 오랜 시간 연구하에 극비리에 진행해 왔는데요.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시작될 때부터 국가기밀 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장 내에서 가오리-X의 비행 영상을 시연했지만 비행 영상의 촬영 등 외부 반출 금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은 6세대 전투기가 벌써 시험 비행에 있고 일본, 영국, 러시아, 중국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언론사의 질문에 6세대 전투기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언론사는 주변 국가와 전투기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보도를 그대로 내보내 사태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국가 기밀 무기로서 6세대 전투기 기술 축적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선행 연구 때문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여러 가지 스텔스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궁극 손실 기능을 모두를 갖춘 나노구조의 레이더파 흡수 물질을 한국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산 레이더 전파 흡수제를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개량을 가능하도록 기반을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레이더 전파 흡수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S밴드, C밴드, X밴드 총 3개 대역에서 12기가 1헤르츠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검증하고자 공군의 협조를 받아 기존 전투기의 국산형 레이더 전파 흡수제를 도포한 후 실제 AVRIS 장비를 사용해 레이더 단면적을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레이저 단면적 저감 능력을 실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파 흡수물질은 물론 탄소복합제 구조제에 레이더 흡수물질을 추가한 레이더 전파 흡수 구조제를 개발함과 동시에 생산 기술도 확립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레이더 흡수 구조제는 2015년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가오리-X에 탑재되어 그 성능과 신뢰성 증명했으며 현재 본 기술이 KF-21 보라매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KAI 고정익 사업부문장 전무는 항공기 개발에서 시험 과정은 설계도면 속 항공기의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라며 다양한 국산 항공기 시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투기가 안정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